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새로운 각도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역사 강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세계 최초의 황제가 있는 황국 천자라고도 예전에 말을 하죠.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냥 이런 건 역사적인 강의적인 이런 관점보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관점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 지도를 이걸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예전에 그 춘추 전국 시대하고 몇 개의 삼국 시대인가? 그 몇 개의 그 나라가 있는 걸 한번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로 대입하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에 혼란만 더 가져줄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구글 어스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나라가 먼저 진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고 얘가 또 해킹이 또 들어오네. 안 되네. 해킹이 안 들어오네. 그렇지. 이게 보시면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고 춘추전국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나라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상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은나라로 잘 알고 있죠. 은어문명 은나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를 알려면 주나라와 은나라에 대해 좀 약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 주나라가 은나라가 발견된 지가 100년도 안 됐나? 얼마 안 돼요. 그냥 전설 속으로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은어 문명이나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돼서 아 진짜 있었구나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전설 속에 신화 속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이게 주나라 은나라는. 근데 주나라가 이제 다들 아다시피 이제 이게 쪼개져서 이제 분리가 돼서 하잖아요. 그럼 주나라와 은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주나라가 은나라가 중원 국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인데 이제 중국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중원의 옛날 은나라를 보면 엄연히 은나라가 한 요 정도 요만 했을 거예요. 이게 은나라가 그냥 은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상나라가 않고 다들 은나라로 다 알고 계시죠. 은나라가 요만해요. 은나라가 이제 금속에 그걸 옛날에 은이라고 다 했거든요. 은 같은 게 번쩍번쩍하고 이게 하얀 빛이 나잖아요. 잘 갈면 금속들이 그래서 은이에요. 이제 금도 은이고 그 당시엔 쇠가 없었고 쇠를 저기 뽑아낼 수 있는 그 철광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이게 옛날 동도 은이라고 했어요. 이제 저기 구리, 청동 이런 걸 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저기 청동 문명이 시작할 때 본격적인 이게 저기 뭐냐 정보전쟁이라고요. 석기 시대와 그 중간 사이에 이제 금과 은으로 귀한 금속이죠. 금은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 의식이나 아니면 전쟁할 때 그 장군들 투갑이나 빛나는 투갑이나 상징성으로 좀 많이 쓰여요. 왜냐면 금하고 은을 무기로 만들잖아요. 별 저기 금속으로서 그렇게 저기 살상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들유들해요. 우리가 금 같은 거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빨로 깨물면 쑥 들어가면 금이고 안 들어가면 그냥 저기 딴 거 그냥 가짜 금 저기 그 긋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마치 같아요.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빨로 깨물잖아요. 쑥 들어가요. 그럼 그거로 해서 무기를 만들어도 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금속 자체가 귀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뭐 은이나 동 이런 걸 다 저기 금속 일제를 다 저기 그냥 은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기 뭐냐 이런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저기 금속에 대한 저기 그룹을 분류하는 그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온 나라가 이만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은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서잖아요. 주나라가 약간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이만하나? 국경선이라는 그렇게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족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복을 해야겠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춘추 전국시대가 주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는 어떤가요? 약간 좀 다큐 버전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유예로는 연나라로부터 해서 여기 사천성으로 요 사천성으로 해서는 뭐 진나라가 있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막 나라들이 쪼개져 있죠. 여기는 뭐 진나라라고 있고 이게 원래 옛날 주나라가 요만한데 요걸 다 저기 이만큼을 다 춘추전국 시대니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춘추전국 시대면 요만큼 주나라 쪼개진 거 요만큼만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야 그게 맞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자면 진나라 안쪽도 이것도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던 때 예전에는. 제가 그리고 기원전 뭐 얼마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좀 연대 개념이 이게 잘 안 잡혀가지고 다른 데하고 연대가 안 맞으면 이상하게 잡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명을 않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나라는 그랬고 진나라가 나중에 요래 해가지고 거의 이게 진나라가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초안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초나라, 위에는 한나라, 이제 남북으로 남북조시대인가? 하여튼 남북으로 이게 갈라지죠. 이게 장강인가? 이게 하여튼 양쯔강을 경계선에서 초하나 한나라가 이게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걸 개념을 좀 잡고 해야 하는데, 그럼 왜 지금 춘추권 시대가 왜 중국 이만큼 일대가 다 춘추전국시대였느냐? 그럼 나중에 후에 이제 당나라라는 나라도 생기고, 이제 금나라라는 나라도 생기고, 송나라라는 나라도 생기고, 나중에 명나라라는 생기고 이렇잖아요. 금도 있고 뭐 청나라도 있고. 그러면 이 왕조의 입장에서는 거의 자기의 현재 누르고 있는 땅들이 이 땅들이 거의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명분을 역사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 우리 땅이 이만큼이었는데 여기는 원래 우리 땅 아닌데 너희 땅 우리가 그냥 집어먹었다 이렇게 하면 명분이 안 쓰잖아요. 이 국가를 이거 갖다가 이거를 나중에 이거 분리가 안 되고 이거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돼 있어요.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주나라가 망하고 춘추전국 시대를 뭐 저기 한게 때동안이 진나라가 통일할 때 진나라는 딴 나라 오랑캐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옛날에 오랑캐라가 뭐냐면 저기 오지법적인 개념을 해서 주변에 그 어떻게 보면 저기 국가들을 어쩌면 주변 국경을 맞대면 옛날엔 다 적이잖아요. 그럼 오랑캐야. 5개의 랑이 왜 하여튼 5개의 저기 오랑캐 해가지고 5개의 이제 외적을 이제 이런 식의 오랑캐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개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중어는 황하하고 이쪽이 오히려 더 작아요. 황하하고 양쯔강 그 밑에서 또 안 해요. 엄밀히 따지자면 중원이 주나라 정도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주나라가 이만밖에 안 해요. 오랑캐란 말이 옛날 주나라 때 그 생긴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기 이 오랑캐 땅이 다 이제 저기 그 중국 땅으로 되니까 이제 나중에 오랑캐가 어디냐고 보니까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오랑캐가 이제 저기 주나라 입장에서 여기 양쯔강 밑으로 해가지고 요 일대에 있는 여러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쯔강 밑에 있는 걸 다 묶어서 남만 저기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겁나게 쪼개져 있어요. 여기는 양쯔강 밑으로 여기를 그냥 남만 남쪽에 여기는 저기
저기 뭐냐 농작물이 이 따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라고 풍요로워요. 남쪽에 그 풍요로울 다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남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융이라고 해요. 서융이 여기 지금의 사천성 원래 집나라죠. 여기를 서융이라고 해요. 여기 오랑캐라고 자기 땅이라고 안 해요. 이제 이 개념부터 먼저 잡아야 집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거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집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것까지도 이게 다 그 역사적인 걸 보면 보여요. 자, 서융. 그 다음에 뭐냐, 다음에 흉노. 이제 흉노가 아니라 흉한 흉자에다가 놈노자. 이제 놈노자가 이제 이렇게 놈노자 하여튼 나쁜 놈 할 때 놈hom자예요. 흉노가 어디냐? 이쪽 산맥으로 해서 몽골 쪽 이쪽 이때죠 다. 여기 유목이에요 거의 대부분. 유목이나 농업이 내가 알기로는 잘 받도 않고, 굉장히 좀 여기는 약탈가 문화가 굉장히 뭐 바이킹하고 약간 비슷하게 해도 유럽으로 따지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끄떡만 약탈하러 이렇게 이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흉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흉노. 여기도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부족 단위로 막 그냥 여러 그 국가적 개념도 없었어요 이때는. 주나라가 세웠을 때는 흉노래는 그냥 부족끼리 그냥 서로 그냥 마치 인디언하고 비슷하네. 마치 옛날에 저기 그 미국인 인디언이 이게 국가로 이게 못 올라오고 그냥 부족으로만 남자, 그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털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문명국가를 한번 원정 와가지고 여기서 털어먹으러 와요. 얘네들은 땅을 정복을 안 하고 뭘 뺏으러 와. 여자를 뺏으러 오거나 아니면 저기 그 뭐냐 물건을 뺏으러 오거나 아니면 식량 같은 것이 이제 모자라면, 얘네들도 비가 안 내리고 저거면 가축도 이제 이게 방목을 하는데, 얘네들도 우리 농업국가에서 흉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가뭄으로. 얘네들 똑같아요. 초원에 풀이 잘 안 자라면 이제 가축들이 잘 못 자라서 나중에 식량 조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식량 조달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이 털어먹다 안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쳐들어와. 옛날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이주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흉한 놈들이라 해도 흉노라고 해요. 옛날 몽골 쪽으로 해서 요 산맥으로 이 일대가 다 이제 이렇게 해요. 이 일대를 흉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북진이라고 해요. 근데 북은 왜 북친이라고 하냐면, 북쪽에 큰 나라, 우리가 일대가 원래 국가적인 개념이 여기 중원보다 만주 이 일대가 더 역사가 깊어요. 뭐 이 만주라고 아닌 건데, 뭐 옛날에 뭐 홍산 문명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이거 만주 쪽 이쪽이 굉장히 그 국가 개념이 굉장히 일찍 발달했어요. 이제 그거를 뭐 예전에는 이게 뭐 저기 뭐가 있다,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그냥 여기서. 그래서 예전에는 큰 국가가 여긴 다 살고 있었어요. 이제 고구려가 나중에 통일해서 졌고, 고구려가 작았을 때 여기 나라가 다 분열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우리가 부여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그 전에도 부여 나라에도 쪼개져 있었나? 하여튼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저 고구려가 세우면서 이제 부여의 그 자리를 다 먹죠 나중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잠깐만, 부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큰 나라가 있어서 북쪽에 있는 큰 나라에서 북친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나죠. 이제 그 다음이, 그럼 일본은 그 당시에는 왕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저기 주나라의 뭐 저기 인지도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동쪽 바다 건너서 어떤 나라가 있냐? 그땐 나라가 개념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막 나라 개념이, 여기 한반도 쪽에는 오히려 이게 통일 나라 개념이 언제 들어서냐면, 고려 때부터 실질적인 통일신라를 얘기하는데, 통일신라 때 참고적으로 장보고 때 이전에는 여기 우리 저기 서쪽하고 요 일대 있죠. 요 일대라고, 남쪽하고 서쪽에 섬들이 겁나게 많잖아요. 요 일대가 완전히 그냥 해적 소굴이었어요. 그냥 저기 신라 군대가 들어갈지도 못했어요. 들어가면 신라 군대 즉 군대가 가지고 작살을 나, 해적들한테. 그 아예 접근도 못해. 그냥 내륙으로 써. 그리고 강줄기 따 위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낙동강 따라 이게 가면 이제 저건데, 김천 위로 상주 이쪽은 거긴 완전히 신라 군대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관군도 못 들어가고 거기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그냥 거기만 딴 세상이냐. 이게 금강 따라 올라가잖아요.
구비구비 그 저기 그 지리지 막 땅이 막 구비구비 지리지리했다 지리산이라고도 하는데 뭐 지리산 일대부터 해가지고 그 금강 안쪽으로도 거기는 저기 군대 일단은 자기 국가라면 자기 나라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어야 자기 영토로 봐요. 근데 자기 군대가 못 들어가. 그 금강 안으로. 이제 강경이나 많이 들어가야 이제 청주 쪽까지만 들어가지. 통일시라 때도 그 이상 대전도 못 들어왔어요. 통일시라 때 그 군대가 금강 안으로. 한강은 더 했어요. 한강은 여기 저기 남한산성 그 성남 그 어디냐 성남 쪽 하나 강동구 있잖아요. 아 구리시라고 말겠구나. 구리시가 딱 거기까지가 통일신라 군대가 거기까지 두둔했지 그 안은 딴 세상이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군대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군대가 들어가고 이제 저기 관에서 이제 저기 파병이 이제 다가요. 이제 그 관군 같은 거 파병이 나가거나 그게 언제 때 되냐? 이렇게 태조 왕건 때 이 양반이 모든 저기 한반도에 있는 모든 저기 그 무리들 부족 단위로 있는 무리들을 다 포공을 해요. 이제 뭐다 이렇게 하냐? 그때 중앙집권 국가가 이제 제대로 된 통일 국가가 그때 생겨 고려 때는 그 전에는 완전히 이게 딴 나라 세상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게 통일신라 때, 그, 저기, 그렇게, 이게 이제 다, 이게 탐환이 다 저기, 그거를, 그 군대가 마음대로 못 들어갔어, 옛날에. 그래서 여기는 거의 국가적인 개념이 예전에 없었거든요, 아예. 거의. 그냥 저기 부족 단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오면서 그냥 연맹적으로 부족 간에 만나가지고 우리 그냥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그냥 나중에 누가 뭐, 저기 해적 같은 애들 이렇게 가끔가다 쳐들어오면 같이 이게 힘 합쳐 싸우자. 이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연맹 체제를 이제 굳혀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저기 동쪽에 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해서 의를 왜냐면 여기서 다 도인들이야. 한강 따라 여기 금강 따라 낙동강 따라 대동강 따라 여기 대부분 여기에 딱 이게 요 삼안이 여기거든요. 딱 여기 한반도가 여기 삼면이 바다가 딱 정확히 지정학적으로 여기까지예요. 함경도나 이쪽은 만주 쪽으로 들어가지 한반도로는 딱 여기로 지정학적으로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동의예요. 동쪽에 이게 돛 닦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의롭거든. 좀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게 틀려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동쪽에 의로운 사람 동의라고 해요. 자, 제가 이게 진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저기 그 주나라가 중원이 옛날에 정통적으로 주나라를 보면 그게 중원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을 다 중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르면 주나라를 이렇게 해요. 이게 저기 왜냐면 중국도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이 정통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국가의 역사까지 이제 끌어안져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는 고구려는 우리 역사 아니라고 딱 못을 받고 저기 중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고구려도 우리 역사다를 말하는 이유가 다 이게 현재 지금 땅이 고구려 땅이에요. 중국 위에 있는 땅들이 다. 그러니까 그 현재 저기 점령하고 있는 어떤 국가라고 이제 그 개념의 그 정통성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그 왕조나 그 왕조에서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좀 깨어 맞힐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원 땅, 중원이라면 옛날 주나라 여기를 정확히 중원이에요. 이쪽이나 서유형 여기는 중원이 아니에요. 이 중원이 왜 중원이냐면 가운데 중에다가 이게 으뜸원자인가? 가운데 중자에다 으뜸원자예요. 가운데에 있는 최고 으뜸인 나라라고 해서 중원이라고 해요. 자, 왜 중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나라들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겁나게 넓고 세계적으로 지도를 쫙 펼치면 가운데서 옛날에 저기 세계 지도가 이 당시에는 세계 지도가 인도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 이 당시 사람들은 인도도 그냥 그런 상인들 왔다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는가 보다. 세상 인도밖 여기 있는 저기 우리 한반도 사람들 그러고 여기 중국 여기 중원 사람들 그러고
여기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하고 길어봤자 인도까지가 세상 끝인 줄 알았어 옛날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당연히 모르죠. 이제 현대인도 관점으로 그렇게 꿰맞추면 이제 어폐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제가 진나라를 먼저 하기 위해서 저기 뭐냐 중원 국가와 저기 오랑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